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수업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1.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그리고 중단원, 새로운 중단원 들어왔습니다. 3.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그리고 1.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교과서는 30에서 31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이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과 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엄청 긴 이름이 나왔어요. 무척 긴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이런 글자가 자주 낄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붙을 겁니다. 자, 교과서 읽고 다음 문제들 해결해 보세요 들어갈 건데, 자, 교과서 30쪽 아래에 나온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도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각 지도에서 어느 정도 영토 크기를 가졌는지, 그 영토 끄트머리에 또 어떤 강이 흘렀는지 혹은 어디 바다에 만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공부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서쪽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중동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같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자, 기원전 7세기 무렵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부분을 통일하고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했던 아시리아의 정복 비결, 이렇게 여기저기 전쟁하면서 이기고 다녔던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우수한 무슨 전술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또 뭔가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쟁 자원들 한번 찾아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나중에 멸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되어 있는데, 피정복민에 대한 어떤 통치, 어떻게 다스렸기 때문에 각지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정복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복이 뭐죠? 정복은 어딘가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치하니까 각지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시리아 멸망 후에 3번 넘어올게요. 아시리아가 그 멸망한 후에 이 서아시아, 지금 또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중동이라고도 부르는 지역. 자, 서아시아라고 부를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있던 아케메네스 왕조 무엇입니다. 근데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기에 페르시아가 들어가야겠죠. 함께 생각해 주시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왕조 이름이 아케메네스였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아케메네스였다는 거죠.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에 영토는 어디까지 확대되었나요? 자, 여러분, 전성기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 많겠지만 가장 힘이 강성할 때, 힘이 강력할 때 그 시기에 이 나라의 영토, 땅의 크기는 어디까지 확대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연안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주로 바다 뒤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어떤 바다 이름이 들어가겠죠. 자, 그 연안에서 무슨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어느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자,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중에서도 어느 왕 때다?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한번 찾아주시고요. 교과서에서. 누구인지 바로 나와요. 사실 5번 가볼게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한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요?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효과적인 통치 방식. 첫 번째는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전국을 몇 개의 주로 나누고 그리고 총독을 파견합니다. 야, 이 주에는 이 총독이 가서 다스려. 파견한다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총독이 그 어떤 주에 가서 말하자면 지방에 가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또 누굴 보내냐? 총독을 감독하는 감찰관을 보냅니다. 근데 감찰관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왕의 이것, 또 왕의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보내서 총독을 감독 또는 감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는 도로를 정비합니다. 도로를 정비하는데 지금 뭐 차 다니는 그런 도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불렀냐? 왕의 길이라고도 불렀어요. 왕의 길. 아무튼 이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한 설명은 뭐 왕의 무엇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로망이나 역참, 이것은 역이에요. 역. 여러분들 무슨 뭐 서울역, 무슨 용산역 이런 거, 뭐 부산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역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 기차가 다니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역 등을 정비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왕의 명령을 그런 길이나 역을 잘 두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길을 잘 뚫어 놓으면 각지에서 넓은 영토에서도 세금이나 곡물은 바칠 공짜의 물건인데 뭐 각지에서 바치는 돈이나 그런 세금이나 곡물, 물건 등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게 정비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즉 왕에게 잘 전달이 되면 왕이 뭘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적인 돈의 힘을 갖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부터 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뭘 하냐? 그 넓은 영토 중에서 쓰는, 한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폐가 우리 화성시에서 쓰는 돈과 그리고 또 옆에 오산이나 안성 이런 데서 쓰는 돈이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서도 다른 화폐를 쓸 수도 있었는데 이런 화폐를 통일시킵니다. 돈의 종류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뭐 지금 몸무게를 잴 때 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몸무게를 잴 때 그런 그램이나 뭐 킬로그램이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이런 단위가 만약에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은 곡식을 살 때도 이 당시에 킬로그램을 쓰지 않았지만 1kg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화성에서 받은 1kg랑 안성에서 받은 1kg가 실제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전부 다 뭐 했다?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던 그런 어떤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축소시켰던 거죠.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다시 읽기라는 부분을 뒀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교과서 28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나라가 나오고 봉건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쓴 적이 있어요.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폈나요? 무슨 제도를 실시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봉건제였죠. 봉건제였습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중앙에 왕이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이 너무 크니까 중앙에 있는 왕이 여기를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각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네가 여기 다스려, 책임져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말했죠. 뭐 혈연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봉건제가 바로 주나라의 특성이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상황이 사실 비슷했어요. 똑같죠. 광대한 제국, 땅이 넓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제후를 임명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후들을 임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힘을 다
다 가져왔어요. 물론 누군가를 보낸 건 맞아요. 근데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능력 있는 관리를 임명해서 파견한 거죠. 그걸 뭐라 불렀냐? 총독이라 불렀고요. 그를 마냥 믿지도 않았어요. 마냥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는, 감독하는 뭘 보냈다? 감찰관을 보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역별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6번 가면 이 나라가 또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쇠퇴 그리고 멸망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돼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나라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 나라와 페르시아가 같이 전쟁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졌어요. 패배합니다. 그리고 누구들이 반란이 일으켜요. 안에서. 그러면서 나라 힘이 점점 빠지겠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또는 알렉산더 3세 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330년이고요.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저물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어떤 또 다른 왕이었어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으로 된 통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눕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 보시면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작권 때문에 못 갖고 왔어요.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써져 있는 여긴 약간 상처가 이게 있고요. 여기는 약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막 쐐기 문자로 새겨놓은 그런 원통이 있어요. 원형으로 된 통이라고 해서 원통이고요. 거기다 새겨놨다 문자를 새겨놨다 해서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키루스 2세는 아후라 마즈다 최고의 신입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자,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새로 정복당했던 바빌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빌론 왕국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빚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어떻게 한다? 금한다,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기원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 억압해도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재산도 빼앗으면 안 되고 자유, 권리 혹은 뭐 빚은 이제 돈 갚아야 되는 거죠. 빚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누가? 당시 그 지역의 최강대국의 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제 막 점령당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활동 1이 있는데 자, 정복 이후에 피정복민, 정복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시리아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을 때 이 아시리아는 2번이에요. 2번. 자,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유 중에 피정복민에 대한 이러한 통치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정복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착하게 대했을까요? 나쁘게 대했을까요? 아무래도 좀 나쁘게 대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멸망을 앞당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요해서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자, 피정복민, 즉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언어도 존중하고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펴게 되고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런 정책을 펴고요. 대신에 뭘 하냐? 세금을 걷습니다. 돈만 잘 내. 그러면 너희의 종교, 관습, 언어 다 존중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약 200년간 통일 왕조를 유지하면서 번영했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시리아와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페르시아가 또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 우리 소단원에서 봤던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 2가 나오겠죠. 오늘은 1에 대해서 다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